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월 25일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에 이어 10월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100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접수 일정을 밝혔는데요.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 계양 등 4,333호 규모의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는 추정 분양 가격이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 가격이 산정되었으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는 3기 신도시. 하지만 여러 논란도 병행했는데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대덕동으로 3기 신도시 지정지역인 고양 창릉의 공장과 폐기물 처리장 등 500여 곳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통 문제도 예상되는데요. 2025년부터 입주 예정인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의 지역에 철도와 트램,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가 입주 시기에 4년에서 5년 후에야 개통 예정이라는 소식에 입주 예정 수요자들의 불만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관련된 논란은 3기 신도시에 그치지 않는데요. 2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 3천여 가구가 문화재법상 왕릉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조치를 당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미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전면 철거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급 폭탄 속에서 다방면의 논란이 발생하는 3기 신도시. 과연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맞게 순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월간 부동산 10월 회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함께 토지 보상, 기피시설 이전 등 몸살을 겪고 있는 다양한 현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파티 속 곳곳에 암쳐놓인 3기 신도시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월요일부터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론가님, 많은 우리 서민들,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렸던 내용들인데 한번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11월 5일까지 이제 2차 사전 접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전 물량이 한 1만 100호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전용 병조 84제곱미터 많이 선호하는 이제는 공급이죠. 이 부분이 한 23%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본다 그러면은 남양성 왕숙 2지구가 한 1,400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검단이 한 1,100호 정도로 해서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외에도 성남 신촌도 한 300호, 낙생도 한 884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분양가는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형에 따라서 한 4억 원에서 5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천 검단이 한 3억 원에서 4억 원대, 그 다음에 파주운정 3지구죠. 3억에서 4억 정도. 그리고 서울과 가장 가깝고 인기가 많은 이런 성남 신촌과 복정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5억 원에서 6억 원대로 이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주변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로 시세의 한 60%, 한 70% 사이에 오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우리 사전청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국토부가 추정 분양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2차 물량의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3, 4억 원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항상 논란이 되었던 고분양가입니다. 자, 이번 사전청약 공급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가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서, 이게 뭐 적정하다 하지 않다, 그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60%하고 80%가 뭐 고기와 같지만은 이게 20%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실제로 가격은 상당히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그곳의 그 가격이 왜냐하면 지금 그 2기, 3기, 4기, 3기 중에서도 1차, 2차, 3차, 4차의 이 지금 분양 가격들이 다 그 단지마다 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게 분양 그 가격이 적정한가를 보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실제 얼마인가를 본인이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저는 가장 확실하다. 따라서 뭐 그냥 이게 65%니까, 왜냐하면 그 65%라는 계산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거라서 저는 이게 적정하냐 뭐 싸냐 비싸냐 이걸 따지기 전에 자기가 사려고 하는 곳과 그 주변의 가격을 실사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정확한 거라고 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네. 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내가 가려고 중요하다. 하는 곳에 지금 그 분양가가 얼마인가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의 2km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 얼마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우리 청약하시는 예. 실수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네. 자, 다가올 12월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에는 곳곳에 암초가 놓였다고 합니다. 자, 토지 보상, 기피시설 설립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 추세라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네네. 고향 창릉지구 현재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창릉지구 아마 교수님 말씀처럼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녹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녹지로 좀 많이 형성돼 있어서 많은 실소자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GTX A 노선부터 시작해갖고 고양, 뭐 서울 은평간 도시철 또 고양선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실소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토지보상 진통입니다. 토지보상,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의 한 1.3에서 1.5배 정도로 책정이 되고요. 향후 개발 이익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헐값에 내 땅을 내놓게 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토지 수용 자체가 창릉지구 같은 거의 뭐 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스케줄대로 이게 가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남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이게 진행되는 것만 6년 넘게 걸렸거든요. 창릉지구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서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피시설이 이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각장이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가 향동지구 한 600m 떨어진 곳에 이제는 설립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동지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3기 신도시의 시설을 왜 우리 쪽에 지어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공청회를 열어서 그럼 향동지구에서 한 1.4km 떨어진 곳을 짓겠다, 용두동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쪽으로 와? 그래서 지금 이런 기피시설에 대한 논란들이 그쪽 지역 안에서, 아마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 안에서 서북부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연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 원인들로 인해서 네, 토지 보상이, 토지 확보가 예, 어렵죠. 지금 어려울 현재. 수 있다라는 네. 부분으로 좀 얘기를 정리하고요. 자,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 속에 교통개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입주 시기인 2025년보다 4년가량 뒤인 2029년이 돼야 고양 창릉 도시철도가 개통 예정인데요. 창릉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도 트램, 도로 등 다양한 도로 교통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선교통,
후 입주에 대한 원칙을 내세웠었습니다. 네. 자, 이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엄청난 교통난이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뭐 첫째 이제 주택 가격이 안 잡히고 공급 일정이 자꾸 미뤄지니까 정부가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기피 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청약을 받을 때 이미 어디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 그게 가만히 되어서 분양가가 설정이 되면 되는데 분양가 설정에 그건 전혀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우리 주택지구에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주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피 시설뿐만이 아니라 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정을 짓고 나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급하다 보니까 사전 분양을 미리 받고 또 본 분양 사이에 아까 토지 수용 문제, 지금 이 토지 수용 문제가 이 대장동 사태 그리고 그 뒤에 백현동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지주들이 이거 절대로 이제 헐값에 못 팔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장애물을 갖고 있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이거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이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지만 이 계획이 본 청약 그리고 입주 시대까지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좀 깔고 가셔야 할 것이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난관 요인이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교통 문제는 이게 사실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도 고민이고 안 되어도 고민인 게 안 되면 교통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먼저 해결이 되면 이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기 어떤 개발 이익이 거기에 곁들여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이 도시주택 개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전 청약하시는 분들이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계획이 실시되려고 하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요인을 저는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실수요자 생각. 입장에서 좀 기간을 그렇죠. 이게 멀리 조금 보고. 지연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사전에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창릉지구 지정을 즉각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은과 맞닿은 창릉지구 신도시 지정 중단을 유네스코에도 권고한다는 청원인의 촉구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전에도 김포 장릉 인근의 신도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평론가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서울흥인데 그 서울흥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 근처에 있어서 저도 이제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서쪽에 있는 왕릉 5길을 일컬어서 이제 서울흥.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슈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서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높이가 20m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사례가 있었죠. 금방 말씀하셨던 장릉, 김포 장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3개 동 중에서 한 12개가 여기에 되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돼서 지금 중단된 상태 이슈가 아마 아실 텐데 서울흥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흥 반경 500m 구간 안에 여기 안에 창릉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그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의 심의로 인해서 아마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역시나 하나가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미. 그래서 철회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온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창릉지구는 걸림돌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 3기 신도시를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토지를 못 내놓겠다.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내놓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것을 수습을 하려면은 토지 보상가 그 공시가에 지금 뭐 1.3에서 1.5배인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토지 수용이 어렵겠죠. 또 정부가 물론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으나 그렇게 되면 굉장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좀 암초가 많다고 보고
또 이게 정권이 지금 교체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전 청약, 본 청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청약이 되었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과거도 보면요, 굉장한 경쟁률을 통해서 됐는데 너무 이게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계약 당첨해놓고서도 실제로 계약한 사람은 50%가 안 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이 사업을 신속하게 완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신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좀 현실화한다든지, 전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지주, 그리고 청약 실수요자의 어떤 그런 이게 협조를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줘야만 전 주택 가격 안정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첫 번째 이슈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10월 회장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